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게 단 하나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내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무도 단순 명쾌한 이 말은 누구라도 진리임을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의 90%가 열의 9번은 이 말을 잊어버리고 산다. 세일즈의 핵심. 수많은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뛰어다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어째서일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당량을 달성할 생각에만 몰두해 있을 뿐 구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고객의 감정에는 고려하지 못한다. 생각해보라. 사람의 관심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영업사원이 내놓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는 사실만 확실히 알아도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실현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타인의 설득이나 권유보다는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고등 교육기관을 거치며 온갖 난해한 지식과 이론에 통달했을지라도 정작 자신의 마음, 즉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갓 입사한 한 청년이 사내 모임에서 농구게임의 참가 인원을 모으자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저는 농구게임을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농구를 정말 좋아하지만 같이 할 인원이 통 채워지지 않아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두어 명이 그저 패스만 돌리다 공에 눈을 맞아 멍들었지 뭐예요. 함께 뛰실 분은 내일 저녁 회사 체육관에 와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게임을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가? 이 청년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 늘어놓았을 뿐 다른 이의 마음은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남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인상만 남겼다. 다른 사람이 체육관에 오게끔 설득하고 싶었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나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렸어야 한다. 체력을 기를 수 있다든가, 동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든가, 승부를 즐기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든가 하는 다양한 이점 말이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다. 이를 잘 행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는 외면당한다.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연결짓는다. 심한 편식으로 밥을 잘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걱정인 부모가 있다. 저체중인데다 또래보다 성장도 더뎠기에 부모는 식사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많이 먹이기 위해 진땀을 뺐다. 우리 아들이 이걸 다 먹으면 엄마는 정말 기쁠 텐데 말이지. 음식을 가리는 습관은 나쁜 거야. 골고루 많이 먹어야지 아프지 않고 뼈도 튼튼해진단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 관심이나 가졌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는 자신들의 소망과 아이의 소망을 연결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아이의 소망은 무엇일까? 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무척 좋아하지만 이웃에 사는 덩치 큰 개구쟁이에게 걸핏하면 자전거를 빼앗아 타는 일이 벌어져 울상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고 엄마가 세발 자전거를 찾아 아이를 달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제 아이의 소망이 무엇일지는 모두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개구쟁이에게 맞춰서 복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을 말해주었다. 자존감을 되찾고 투지를 불태우도록 자극한 것이다. 잘 먹기만 하면 금세 그 친구보다 힘이 세지고 몸도 쑥쑥 크겠지. 그러면 오늘처럼 또 자전거를 뺏길 일은 없을 거야. 혹시라도 널 괴롭히려고 다가오면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을 테지. 이걸 잘 먹기만 하면 말이야. 아이의 편식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해결되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타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 노력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경쟁 상대 또한 드물어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제너럴 이사장은 오랫동안 역임을 한 오원은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래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 표현 욕구를 자극한다. 일찍이 비평가 윌리엄 윈터는 자기 표현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다 라고 말했다. 이 심리를 비즈니스에 응용해보자. 가령 당신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자. 그때 당신이 떠올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대에게 은근히 귀띔해 주어 그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자기 표현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는 이 멋진 아이디어가 자신의 발상이라고 믿고 좋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관심 두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관심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소용없는 노력이다. 인간은 나 아닌 타인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잠든 시간 빼고는 내내 그럴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의 눈이 먼저 띈 것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고 믿는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장례식장에 몇 명이 나와줄까? 누군가의 관심을 얻고 싶다면 일단 당신이 먼저 관심을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다. 관심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으며 진정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다. 타인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커다란 공경과 실패를 경험하며 남에게도 해를 끼친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으로부터 비롯된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의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은 성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성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모든 이에게 순수한 관심과 배려를. 찰스 엘리엇은 4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뛰어난 교육자이다, 지도자이다. 그는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 누구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며 작은 일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응대했다. 하루는 어느 신입생이 장학금 문제로 총장실을 방문했다. 기분 좋게 면담을 마친 학생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엘리엇이 학생을 다시 붙잡았다. 그리고
지금 자취한다고 했는데 식사는 잘 챙겨 먹고 다니는가? 나도 학생 시절 자취를 했는데 평소 식사만큼 굉장히 신경을 썼다네. 라고 말하며 그만의 특별한 조리법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는 등 살뜰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건 서민이든 왕이든 매한가지다. 독일 황제의 벨레음은 예를 들어보자. 1차 세계대전 말 아마도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움을 받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패전 후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 독일을 등지고 네덜란드로 망명한 후 황제에게 독일 국민들의 지탄과 경멸이 쏟아졌다. 그처럼 대중의 격한 분노와 원성이 소용돌이 치던 가운데 한 소년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영원히 빌레음 2세를 황제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편지를 황제에게 보냈다. 소년의 편지에 감동한 황제는 그를 성으로 초대했고 소년은 미망인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황제를 만났다. 당시 황후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였던 황제는 그 만남을 계기로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소년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과 노력,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시간과 성실한 노력,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상대가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하라. 영국의 원저공은 황태자였던 시절 남미 순방을 떠나가 몇 개월 전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남미의 국민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연설하기 위험이었다. 실제로 윈저공은 연설 후 현지인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상대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려 깊음에 감동하는 법이다. 날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이 사람이 진심인 건가? 라는 감정을 느낀다. 상대가 무엇에 기뻐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에 옮기자.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라. 나는 꽤 오래전부터 습관이 있다. 만나는 이들의 생일을 자연스럽게 알아내어 기록하고 있다. 상대의 의심을 사지 않고 생일을 알아내는 방법은 보통 이런 식이다. 나는 점성술에는 흥미가 없지만 일단 이렇게 질문한다. 태어난 날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혹시 괜찮으면 생일을 알려주겠어? 라고 말이다. 상대가 답하면 그 날짜를 마음속으로 되뇌다가 헤어지고 나면 재빨리 그의 이름과 생일을 수첩에 기록한다. 그리고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친구들의 이름과 생일을 달력에 옮겨 적고 그날이 가까워지면 자필로 축하카드를 써서 보낸다. 이 방법은 늘 기분 좋은 반응으로 되돌아온다.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나뿐만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화려한 장식보다 가치 있는 것. 뉴욕에서 열린 만찬회에 참석한 어느 여성이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녀는 값비싼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로 전신을 치장하고 나타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술과 이기심, 언짢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전혀 모르는 듯하다. 사람들은 여성이 휘감고 있는 화려한 장식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훨씬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행위는 말보다 더 웅변적이다. 거대 철광회사의 회장 찰스는 자신의 미소에는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분명 슈어브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고 그것이 기업가로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그 매력 중 가장 큰 것이 항시 만면에 머금은 미소였다. 그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행위는 말보다 더 웅변적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미소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나는 당신이 좋다. 당신과 만나서 기쁘다. 라는 생각을 상대에게 명료하게 전한다. 자기적인 웃음은 역효과를 준다. 백화점의 한 채용 담당자는 사원 면접을 볼 때 무뚝뚝한 표정의 고학력자보다는 학력이 낮을지라도 매력적이고 상냥한 미소를 지닌 사람을 채용한다 라고 밝혔다. 미소는 업무에서든 일상에서든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단 일말의 진심 없이 자기적으로 꾸며낸 미소는 예외다. 상대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 매일 미소를 지어라. 나는 광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주변 사람에게 아낌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그 결과를 들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과연 미소는 어떤 힘을 발휘했을까? 참여자 가운데 증권 중개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이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한다. 미리 밝히자면 이 남성이 경험한 변화는 특별한 예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결과를 수백 건이 넘도록 들은 바 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갈 때까지 아내에게 미소를 지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항상 찌푸리거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진지하게 실행에 옮겨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뚱한 표정을 버리고 미소 짓고 나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서 아내에게 잘 잤냐는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아내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란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소 짓는 저를 보며 아내의 표정에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 없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지하철의 영무원에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권거래소에게도 웃으면서 일하고 고객의 불만을 들을 때도 밝은 얼굴로 응대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지요. 아무래도 미소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듯 합니다. 우정과 행복을 끌어오는 힘. 아래는 어느 세일즈맨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이다. 저는 거래처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언제나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미소 짓는 습관을 들인 덕분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보인다. 인간미가 있어 보인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와 칭찬, 감사의 말을 아낌없이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이나 요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정과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둘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여전히 치열한 영업 현장의 경쟁 속에서 성공을 쌓아 올리고 있다.